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의 냉장고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 에어컨 라인도 추가 이전이 예상된다는 광주시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던 지난해 말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기관과 기업체 등 11개 기관이 꾸린 TF가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문건은 삼성전자가 광주의 가전 생산 라인을 연차별로 베트남 호치민시로 옮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가형 세탁기와 냉장고 생산 라인을, 내년까지는 에어컨 생산 라인 이전이 결정됐다며 올해 5월까지 광주 사업장의 생산 라인의 20%가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올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물량이 3에서 4%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7월부터 가동되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새 삼성전자 공장의 생산 품목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광주 사업장의 품목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우려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추가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저 문건을 작성할 때 광주시나 관계기관 어디서도 삼성 측에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광주시의 예상대로 생산시설의 해외 추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같은 지역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이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조 의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2년 사립학교 3곳에서 이루어진 교사 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조 의장은 고교 동창인 54살 A씨가 교사 채용을 돕겠다며 42살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서 채용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B씨에게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대가성이 오갔는지를 의심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A씨의 차명 계좌 40여 개를 확인하고 조 의장을 불러 4시간가량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이 들어간 것은 도의적으로 한 것이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입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보증을 해줄 수가 있었느냐. 경찰은 이와 함께 쪼개기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조 의장이 지역구인 남구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사업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해야 할 사업을 2천만 원 이하로 쪼개 특정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조 의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등산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강레저개발 주식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동강레저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내 물품 등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중순 이후 현장 검증 작업을 벌인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사회이사를 지낸 경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 인사특별위원들은 박 후보가 영업 정지 파문을 빚은 부산저축은행의 사회이사를 지내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회의비를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학자 인생의 오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도의회는 모레까지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4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요 집회가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 여성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들은 광주시청 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협상은 일본 정부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수요 집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5명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을 떠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문태환, 김동찬 부의장과 이정현, 이은방, 김옥자 의원 등 5명은 탈당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편향된 이념과 개파 패권에 빠져 내부 혁신은 물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호남 민심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광주 서구 갑과 남구 지역 시의원 일부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양당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며 조만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주까지 지역구 주민들의 민심을 들은 뒤 다음 주에는 서울과 전국 지지 세력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구체적인 탈당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남을 매개로 하는 창당 세력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분열로 가고 있다며 원칙과 비전을 가진 통합으로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2015년 한국의료질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100점 만점에 43.7점, 전남은 49.2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광주는 적시성과 환자 중심성이 최하점을 기록했고 전남은 효율성과 의료 연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의료 효과성과 환자 안전 등 8개 범주에서 153개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내 학원가를 중심으로 짜깁기 불법 교재가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짜깁기 토익 교재 등 3권을 확보해 저작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학원 강사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대출 연체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 비율이 1.43%로 재작년 말보다 0.61%포인트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평과 청산, 수북 등 8개 농협은 연체 비율이 0.00%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농협은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해 농업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장기 부실 채권은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 입주 예정 아파트는 광주 28개 단지, 나주 5개 단지 등 모두 33개 단지에 16,000가구입니다. 지난해 24개 단지 10,000가구보다 53%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랑방 관계자는 올해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라고 할 만큼 많은 데다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혀 집값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명일 전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동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며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전 부청장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동구가 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